오늘 사연은 이지연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가을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명성이 자자한 K부대의 정무는 그러나 그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을씨년스러운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죠. 위병소의 젊은 위병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제 막 부대 입구에 도착한 수수한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을 훑어보았습니다. 여성의 손에는 아들 면회객이라면 을에 들고 있을 법한 간식거리 하나 들려있지 않았고 그저 작은 핸드백 하나만을 들고 있었죠. 그녀가 바로 여군 최초로 2개의 별을 가슴에 단 철혈의 여장부 이지연 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빛나는 계급장도 서슬퍼런 지휘관의 위엄도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뿐인 아들 김선우 이병을 만나러 온 평범한 어머니이고자 했습니다. 성함이랑 용무 말씀해 주십시오. 위병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말을 하는 듯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김선우 이병 면회 왔습니다. 어머니 이지연입니다. 이지연 소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위병의 태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과 차분한 태도를 얕잡아 보기라도 하는 듯 더욱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죠. 아주머니, 신분증 똑바로 보여주십시오. 여기 아무나 드나드는 곳 아닙니다. 면회 시간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위병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라는 호칭과 함께 반말이 섞인 말투는 이지연 소장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무례한 언사였지만 이지연 소장은 애써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군인이 아닌 어머니로 이곳에 서 있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길이 좀 막혀서 늦었네요. 이지연 소장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위병은 신분증을 건성으로 확인하는가 싶더니 이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지연 소장을 다시 한번 쏘아보았습니다. 김선우 이병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위병은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꾸물거렸습니다. 이지연 소장은 싸늘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쾌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었습니다. 최근 아들 선우가 복무 중인 이 K부대에 대해 흉흉한 소문들이 그녀의 귀에까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신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살을 시도했다느니 부대 내 구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느니 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연 소장은 이번 개인 휴가를 이용해 직접 아들의 얼굴도 보고 조용히 부대의 실태를 파악해 볼 작정으로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면회라고만 말해둔 상태였죠. 자신의 신분이 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혹은 부대 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위병이 다시 나와서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면회실은 저쪽 건물 2층입니다. 면회 시간 30분 남았으니 알아서 하시고요. 이지연 소장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부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옹성 같던 부대 정문을 통과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대 안으로 들어설수록 알 수 없는 중압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연병장과 반듯하게 늘어선 건물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군부대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둠의 그림자를 이지연 소장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병사들은 이지연 소장을 흘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수군거리기도 했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무례함과 경계심만이 가득했죠. 이지연 소장은 그런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 끝 면회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 앞에 섰을 때 때마침 당직 근무 중이던 박철민 중사가 커피를 마시며 복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중사는 이지연 소장을 발견하자마자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 면회 오셨습니까? 김선우 이병 어머니입니다. 박철민 중사는 이지연 소장의 수수한 행색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김선우. 그 어리바리한 녀석 말입니까? 허허, 요즘 젊은 애들군 생활 적응 못하는 거 다 부모님들 책임도 큽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용건은 짧게 하시고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곧 일과 시작해야 하니까. 이지연 소장의 미간이 순간 꿈틀거렸습니다. 아들을 어리바리한 녀석이라고 칭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의 책임 운운하는 박철민 중사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 소장은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아들 선우를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연 소장은 짧게 대답하고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철민 중사는 그런 이지연 소장의 뒷모습을 보며 콧방귀를 뀌더니 다시 커피를 홀짝이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면회실 안은 생각보다 썰렁했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분위기가 감돌았죠. 이지연 소장은 두리번거리며 아들 선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창가 구석자리에 홀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선우야. 이지연 소장이 부르는 소리에 아들 선우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발견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당혹감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선우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고 눈은 자꾸만 엄마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지연 소장은 아들의 그런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잘 지냈어? 이지연 소장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몸은 생각보다 야위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잔뜩 긴장해 있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럼요.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지연 소장의 예리한 눈은 아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숨기려는 듯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 소장은 선우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죠. 겉으로는 큰 상처가 보이지 않았지만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총명함과 생기가 사라지고 깊은 불안과 공포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이지연 소장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곧 적응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지연 소장의 시선이
선우의 왼쪽 손목 안쪽에 머물렀습니다. 군복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난 피부 위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보랏빛 멍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연 소장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우야, 이 손목은 왜 그런 거니? 이지연 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우는 당황한 듯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변명했습니다. 아, 이거요? 어제 훈련하다가 좀 넘어졌어요. 별거 아닙니다, 엄마. 선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소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다그쳐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대신 준비해온 이야깃거리들을 꺼내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면회 내내 선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꾸만 면회실 입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이지연 소장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안한 면회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요? 선우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얼른 다녀와라. 이지연 소장은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이는 아들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선우가 화장실로 향한 지 5분이 지나고 10분이 다 되어가도록 돌아오지 않자 이지연 소장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닌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죠. 결국 이지연 소장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한산했고 화장실 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지연 소장은 조심스럽게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뒤편 인적이 드문 폐쇄된 창고 쪽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누군가가 거친 욕설과 함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소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아들 선우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야, 김선우.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오늘 아주 내놈 군기를 제대로 잡아주마. 악에 바친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퍽, 퍽 무언가를 가격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들 선우의 처절한 비명과 흐느낌이 섞여 나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만 때리세요. 이지연 소장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분노와 함께 아들이 저런 끔찍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창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창고 안쪽 구석에서 황종수 병장이라는 자가 아들 선우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처박고 있었고 발로는 선우의 복부를 무자비하게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이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희죽거리고 있는 박철민 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이, 황 병장, 살살 좀 해라. 그래도 저거 오늘 어머니 면회 온 놈인데 얼굴에 너무 티나면 곤란하잖아. 안 그래? 박철민 중사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한 태도로 황종수 병장의 폭행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연 소장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이지연 소장은 사자후와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쓰러져 있는 아들 선우를 감싸 안았죠.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이지연 소장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다시금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 미친 아줌마가 갑자기 끼어들어. 당신 아들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어디서 군대 일에 함부로 참견이야. 황종수 병장은 이지연 소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철민 중사 역시 이죽거리는 표정으로 다가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무리 아들 걱정이 되셔도 그렇지. 군대 내부 일에 이렇게 함부로 개입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곱게 아들 데리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 뻔뻔하기 짝이 없었죠. 선우는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가세요. 제발요. 저 때문에 엄마까지. 아들의 처절한 절규는 이지연 소장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더욱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선우야. 괜찮아.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지연 소장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의 걱정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단력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암사자와도 같았습니다. 박철민 중사, 이지연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서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현역 군인에 대한 직무유기, 폭행, 방조 및 교사, 그리고 상관 모독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지금 이 순간부터 자네는 직위의 죄는 물론이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박철민 중사는 이지연 소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뭐, 아줌마가 지금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명령질이야. 당장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황종수 병장 역시 옆에서 거들며 이지연 소장을 위협했습니다. 그래,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설치는 거야. 빨리 안 꺼져?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자신들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연 소장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이지연. 그녀의 이름과 함께 선명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이 박철민 중사와 황종수 병장의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이지연이다. 이지연 소장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낮고 엄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 전체에 대한 긴급 작전 통제권을 발동한다. 황종수 병장,
그리고 박철민 중사. 내놈들은 단순히 내 아들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의 명예를 더럽혔고 나아가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 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소 소장님이십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이 간신히 새어나왔죠.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만이 그들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이 광경을 구경하던 몇몇 병사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도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이지연 소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직속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불타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분노를 담고 있었죠. 김대위 나다. 지금 즉시 헌병대 특임대와 감찰실 정예 요원들을 K부대로 출동시켜라. 1시간 내로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한다. 단 한 명의 증거인멸 시도도 도주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대장, 아니 사단장까지 당장 내 앞으로 호출하도록. 이건 명령이다. 전화기 너머로 긴장감이 역력한 부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부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지연 소장은 전화를 끊고는 다시 한번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벌벌 떨고 있었죠. 내놈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냐. 여기가 내놈들의 천국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냐. 이지연 소장의 불호령에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의 군 생활이 이 순간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들 선우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엄마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았던 아들에게 오늘 엄마의 모습은 그 어떤 영화 속 영웅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K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10여 대의 헌병대 차량과 감찰팀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부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순식간에 부대 주요 시설들을 장악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하던 부대 간부들과 병사들은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저 숨죽이고 있었죠. 부대장과 연대장은 물론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사단장까지 이지연 소장 앞에 불려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이지연 소장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녀의 서슬 퍼런 질책을 받아내야만 했죠. 사단장,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예하 부대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니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지금껏 무얼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여기가 군대입니까? 아니면 범죄자 소굴입니까? 이지연 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가혹행위 현장과 아들, 선우가 그동안 겪어왔던 끔찍한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관계자들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선우는 엄마의 단호한 모습에 용기를 얻어 그동안 참아 말하지 못했던 부대 내의 온갖 부조리와 폭력들을 눈물로써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로부터 시작된 가혹행위는 이미 부대 전체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고 다른 선임병들은 물론 일부 간부들까지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죠. 이지연 소장의 지휘 아래 감찰팀은 즉시 부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의 개인 휴대폰과 관물대에서는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을 상대로 한 협박과 갈취, 심지어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 운영 정황까지 포착되었죠. 조사는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 부대 운영 전반에 걸친 비리와 부정부패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간부들의 훈련 예산 횡령 의혹, 군수품 불법 반출, 심지어는 외부 업체와의 유착관계까지 파면 팔수록 악취가 진동하는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지연 소장은 이 모든 과정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두지휘하며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해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타협이나 관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썩어빠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죠.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K부대의 추악한 민낯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황종수 병장과 박철민 중사는 물론 그들의 비호 아래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주동자들과 이에 관련된 수십 명의 병사 및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부대장은 물론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까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나야 했죠. 그야말로 K부대는 공중분해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지연 소장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군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군 최고 지휘부의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어리석은 하이에나들, 강철 여장군의 눈물, 부패한 군대를 심판하다, 아들을 구한 어머니, 군대를 구하다와 같은 헤드라인들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죠. 아들 선우는 사건 이후 안전하게 다른 부대로 옮겨져 세심한 치료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너무 큰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지만 이내 엄마의 진심과 용기를 깨닫고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굳건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다른 동료 병사들이 구제받고 썩어 빠졌던 부대가 정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소장은 K부대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후에도 군 내부의 부조리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전국 각지의 부대들을 직접 방문하며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개선책들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군 내부의 고질적인 악습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녀를 강철 심장을 가진 여장군, 정의의 여신 아테나의 현신이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이지연 소장은 언제나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용기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선우는 늠름한 모습으로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저녁하는 날 부대 정문에는 이제는 평온을 되찾은 이지연 소장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진 풍파를 함께 겪어낸 모자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지연 소장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군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및 인권 존중 교육 의무화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소장과 아들 선우가 함께 만들어낸 용기 있는 외침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차가운 제복 뒤에 숨겨진 뜨거운 모성애와 불타는 정의감을 가진 한 위대한 어머니, 이지연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과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